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좀 놀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조금, 뛰어난 수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이냐면은,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략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보다도 이 당직자들, 밑에서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그 사람들이 뛰어난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돼 가지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 표명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우 같았고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은 자유한국당한테 제가 계속해가지고 요구했던 것이 간단한 것입니다. 프레임을 우리가 새로 짜야 된다. 자꾸 저쪽에서 프레임을 짜놓은 거에 우리가 끼어들고 자꾸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고 그 프레임에서 우리가 놀아야 된다라고 제가 자꾸 주문했었는데 그 주문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 강행을 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임명 강행을 할 것이에요. 그러면은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돼 있는 그 논란들, 그 논란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조국 후보자의 딸, 그 입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된다면은 민주당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해 가지고 이 박용지 의원이 정확하게 막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꿀밤 내리는 것처럼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 가지고 지지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비판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보좌진들이나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간단한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의 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주제를 언급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밝힌 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입시 비리에 대해서 입시 구조 자체를 싹 바꾸자. 입시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있는 입장 표명이 아닌 것이죠.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그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어봤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 있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20, 30대에 대해 가지고 입시 비리라고 하는 거를 척결하겠다라고 하니 20, 30대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고도로 계산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를 해버리면서 그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논란까지도 엉거주춤으로 같이 해결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프레임을 입시 구조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시를 해버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얘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야 되는 발언들인 것이죠.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이 그거로만 끝나게 된다면은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같은 경우에 쟤네는 맨날 막 비판밖에 안 하냐 이런 생각이 되고 지쳐버리겠죠.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돼서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플러스 알파로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돼 가지고 입시 이 지금 수능이라고 하는 체제 이거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를 해줬어야지 자유한국당에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황교안 대표나 원내대표들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당직자들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 옆에서 이제 호의를 하고 옆에서 이렇게 막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막 세세하게 다 챙길 수는 없으니까 옆에 있는 보좌진들을 조금 교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금 조국과 관련돼 있는 어떤 입시 비리 이거를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능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이 수능 위주로 이게 돼야 되는 것이지 정시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지 이 수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수시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가 됐고 정시 비중이 가장 떨어뜨린 게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이거든요.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10년 동안의 수시와 정시의 비율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5.7%,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돼가지고 수시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때에서 수시가 가장 많이 증가가 된 장본인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 자기가 수시 비중을 가장 많이 증가를 시켜놓고서는 지금 와가지고 그냥 얼굴씩 닦고, 얼굴을 닦으면 안 되고 입 싹 닦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 수시라는 과정 자체가 이게 뭔가 불공정한 요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시 비중을 높여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 그냥 정치적인 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정치적인 쇼밖에 안 된다라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자유한국당이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참 기가 잘 노르신 겁니다.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저 스스로도 지금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간단해요. 교육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교육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은 간단한 것이다. 정시, 글쎄 정시라는 것도 우리가 완벽한 방법이 아닌 것이고, 수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단 교육이라는 그 체제 자체가 원래 같은 경우는 정시 위주로 갔었다가, 이 정시가 이제 막 과외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뭐 쪽집게 과외 받아가지고 누구는 좋은 대학교 간다 이래가지고 막 불공평한 것이다 해가지고 정시 비중을 줄이고 수시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수시라는 것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해가지고 60% 이상으로 이거를 유지를 해야 하다 보니까 각종 비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입학사정 과제를 했더니만 또 문제가 나오고, 이걸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로 바꾸고 나니까 또 문제가 튀어나오고, 내신 비중을 높이게 되니까 또 내신과 관련돼 가지고 또 문제가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지금 수시를 줄이겠다고 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육은 그래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치면 딴 걸로 바뀌고, 또 딴 걸로 바뀌었다가 치면 또 딴 걸로 바뀌고, 계속 이렇게 핑퐁하듯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입니다. 좋은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것, 좋은 입시 전형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간단한 것이에요. 학생이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를? 대학을. 그 대학도 자기가 자율적으로 우리는 이런 학생들을 원한다, 그거를 누가 정해야 되겠습니까? 대학이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너네 대학교들은 2%로 뽑고 2%로 뽑아라, 이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가 자기만의 자원과 자기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가 이 정도야 돼야 될 것 같고, 수시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금은 이 정도면 돼야 될 것 같아, 이거를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원치 않다, 나는 그 등록금을 내고는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 대학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학생은 자율권을 가지고 그 대학교에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그 정도 등록금을 내고서라도, 그리고 그 정도 정시 비중이라고 할지라도, 수시 비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학교에 가는 것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대학교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고 들어가겠죠.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입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시라는 것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 지금 수백 개 가까이 되는 대학교들의 모든 전형을 국가가 나서가지고 몇 %로 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넌센스인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대학교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학생과 학교 둘 사이의 자율적인 계약으로서 남겨놔야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야말로 시장 자유 아니겠습니까? 학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학원 같은 경우도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애가 관두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억지로 애를 앉혀놓고서 이 수업을 막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공교육, 그 공교육 같은 경우는 철저한 규제나 어떤 그 제약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사교육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왜? 이거는 철저한 개인 대 개인 사이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무 관계가 아닌 것이겠죠. 제가 만약에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관두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데 그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업을 들으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사적 대 개인 간의 어떤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왈가왈부를 한다라는 건 마치 뭐와 똑같은 것이냐면은, 누군가가 애플에 가가지고 애플 핸드폰을 샀는데, 야, 너는 왜 애플 핸드폰을 사냐고 막 구박을 주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누구는 삼성폰이 좋아가지고 삼성폰을 샀는데 애플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 너는 왜 삼성폰을 쓰냐고 막 구박을 주는 거와 똑같은 거겠죠. 그걸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철부지 같은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돈 내고 내가 사겠다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시장 자유의 기본인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경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는 조금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고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좋은 대학교가 되고자 하고 등록금을 높게 받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돼야 되겠고 그런 경쟁을 통해 가지고 대학교의 수준이 점점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겠고 점점 높아지는 대학교 수준에 맞춰 가지고 애들이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애들도 점점 공부를 많이 하게끔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장 자유를 통해 가지고 학습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은 간단한 것입니다. 시장 자본주의적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대학교가 어떻게 애들 뽑을지 대학교가 정하라는 것입니다. 등록금 어떻게 등록금 받을지 대학교가 정하라는 것이에요. 애들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원치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대학교를 안 가면 되겠죠. 다른 대학교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쟁을 통해 가지고 사교육이 발달이 됐던 것처럼 대학교육도 마찬가지로 점점 발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글쎄요. 공교육의 어떤 제가 이제 뭐 교육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폄하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만 사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부의 질에 대해 가지고 교육의 그 질에 대해 가지고 공교육의 질과 과연 우리가 뭐가 더 낫다 뭐가 떨어지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사교육도 공교육 못지않게끔 많은 경쟁을 통해 가지고 질이 높다라는 것도 사실이겠죠.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발언을 보면서 저는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프레임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잘 짰구나.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짜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당직자들이 정말 잘 짰구나. 자유한국당도 이런 식의 센스가 조금 발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